네, 모두게르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의 주제 현대기아 사람들이 왜 욕할까? 왜 욕할까요? 같아서?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됩니까 이런 말? 유튜브는 가능한가? 이 영상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두 명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랑 개인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컨텐츠이니까 시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보면 현대기아차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하게 됐는데 제가 보는 현대기아의 장단점과 김민현 드라이버가 바라보는 현대기아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촬영 도와주실 김민현 드라이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기러지 시청자 여러분. 네, 드라이버 김민현입니다. 이치프님이랑 같이 현대기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차와 수출하는 차의 품질의 차이? 쉽게 뭐 예를 들면은 내수 시장의 차는 옛날 차들 보면 2000년대 초반이나 그 전의 차들은 횡단옥이 거의 종특처럼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또 수출 차량은 그런 녹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차별하는 거 아니냐 비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2000년도 초반에는 현대자동차가 거의 독점이고 이제 기아차도 인수한 마당에 그동안 해왔던 이제 소재들로 차를 늘 만들어 왔던 거고 북미나 200여 개국에 수출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현지 공장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전에는 국내에서 제조해서 수출을 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법규에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없었지만 해외 법규에는 이제 별도의 이런 성능지가 있어야 돼요. 판매할 수 있는 성능지에 성능 검사를 받고 팔 수 있다라는 그 도장이 찍혀야 그 차를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뭐 이런데 이제 차가 판매되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현대기아 차면 1년만 지나도 네, 녹이 씁니다. 네. 녹이 슬고 호주에 있는 현대기아 차 2000년도 초반 차들을 제가 호주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본네트가 다 그 무광이 됐어요.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도 있고 현대기아에서도 그때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판매되는 판매 대수가 적다 보니까 브랜드에 이제 처음 판매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연 강판을 처음 시도해가지고 그냥 해외 이제 국내 베타 테스트가 아니라 해외 베타 테스트를 먼저 해본 거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환경 규제, 세제 혜택, 국내 생산 및 수입 차량 간의 차별 등이 이제 그 예시라고 들어있는데 제가 느낄 때 이제 정부 정책에 좀 맞춰서 차량을 제작한 거 아닐까. 차를 새로 만들면 호주에 수출하는 차다. 그럼 국내에서 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 없죠. 근데 강판을 바꿨대.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연비 테스트랑 공차 중량이 달라지니까 그 충돌 테스트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 뭐 수십여 대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인증 받을 거 아연강판 넣어가지고 무식 좀 잡고 거기서 이제 판 거 아닐까.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합리적인 약간 그런. 네, 합리적인 내피셜. 근데 이게 국내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야 이씨 장난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당시 저도 받아들일 때 어씨 장난해 이랬는데 이 차 쪽에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소재가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그런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은 생각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환경법도 우리나라 이제 육각크롬 그 규제에 들어오면서 크롬도 이제 규제를 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수출 차량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수출형들이 왠지 더 반짝거려. 이렇게 반짝거리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네. 소비자들이 보면서 훨씬 내 차랑 달라.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역으로 수입하셔가지고 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죠. 대루등이나 앞에 전조등 이런 거는 수출형 거 많이 달고 뒷범퍼 뭐 수출형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욕을 먹는 이유가 제일 핵심은 이제 가격이 외국에서 더 싸게 팔았죠. 엄청 쌌죠. 맞아. 미국에서 무슨 차를 사면 덤으로 아반떼를 못 준다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을 할 때
이 제네시스를 사면은 아반떼를 선물 줬죠. 근데 그게 해외 법인이 한 게 아니라 해외 딜러사가 한 겁니다. 1,000대, 2,000대를 사면은 거의 50%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빅 바이어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의 바이어들 3명만 모이면은 차를 뭐 10,000대씩 이렇게 수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할인 받은 김에 차도 싸게 샀겠다. 이제 1+1을 한 거죠. 지금 마트에서 하듯이. 그거를 제일 처음 한 게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가능했죠. 근데 이때 더 욕을 먹었던 게 이제 그랜저 TG, 아제라라고 그쵸. 거의 수출형의 이제 중급 이상의 옵션이 탑재된 상태인데 역수입하면은 거의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쌌나요? 네. 와. 근데 현대자동차는 월드 워런티라는 정책 때문에 그 TG를 직수해도 워런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TG의 뒤에 이제 아제라라고 붙은 차들이 종종 보였던 이유가 해외로 팔린 차를 그 바이어랑 컨택을 해서 직수입을 해서 싸게 탁 산 거죠. 그래서 더 욕을 먹었죠.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딜러사랑 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재수출되는 거를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역수출되는 게 없죠. 역수입되는 게. 없죠. 그게 이제 많이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TG 때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거의 그랜저의 이미지가 나락이. 나락을 갔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량을 타보면 실내도 사실 뭐 너무 과하지 않고 괜찮고요. 너무 예쁘고 실제로 되게 편안한데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되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를 타면서.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타면서 이제 감명 깊은 게 많고 현대기아차에서 느끼는 뭐 그런 거는 사실 기대 이상이다. 지금 현재의 품질은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현대기아차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 근데 하체를 떠보면 여전히 이제 갭. 예, 그게 좀 그런 게 남아 있는 그런 게 이제 현대의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그리고 예. 좋아진 거 대비 가격은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은 많이 올랐죠. 왜냐면 이게 독일인이 개발해서 독일 차인 줄 아나? 해외에서 아직도 쌉니다. 현대기아차가 국내보다는 싸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뭐 간단하게 보면 뭐 1946년부터 시작한 회사치고는 뭐 메이저 이제 독삼사 대비해서 150년 늦게 시작한 거죠. 또 그렇게 따지면 150년 늦게 시작했는데 이 정도 올라온 거면 뭐 많이 올라왔다. 근데 좀 이 자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좀 특별한 뭔가 좀 옵션이라든가 뭐 좀 가격적인 면을 조금 하지만 오르면 올랐지 싸게 해줄 생각이 없죠.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반떼가 처음 나왔을 때 한 6,700만 원 정도 새 차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고아방이 한 6,700만 원 했죠. 네, 지금 뭐 2,600~700은 줘야 탈만한 옵션에 아반떼를 탈 수 있죠. 저희가 타고 싶은 아반떼는 이제 4,300이죠. 그렇죠. N은 지금 4,300 아반떼가 4,3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깡통을 사도 3,000 중반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반떼 N을 타보면 4,3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냐? 애당초 4,300을 주고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포기하고 그냥 이동 목적에 그냥 소나타 가스를 산다. 저는 타보니까 너무 이제 이동 목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차. 그렇죠. 나무랄 데 없죠, 진짜로. 근데 저희 이제 매니아들이다 보니까 퍼포먼스를 자꾸 찾다 보면 파워. 그러면 다른 차를 타야 되는데 이걸 타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이 매니아층들이 또 인터넷에서 입김이 세요. 그쵸. 그냥 뭐 나는 뭐 그랜저 타고 다닐만 하던데 이러는데 인터넷만 들어가면 흉기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다. 그 매니아들이 이제 뭐 댓글 하나 달면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흉기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물타기가 막 예?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기준 이제 초기 모델 대비해서 2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차도 좋아졌어요. 좋은 부품, 좋은 옵션. 우리가 그 당시 누리지 못했던 너무나도 많은 옵션들이 들어간 건 알지만 그
그래도 2천만 원 상승한 거는 뭐 잘못됐다라기보단 저는 조금 더 비싸지지 않았나 그 당시보다 너무. 전 너무 비싸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생각은 일단은 이거를 이 돈 주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진짜 출퇴근 거리가 길고 뭐 결혼을 했다 그럼 저는 현대차를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 깡통 모델에도 약간 요즘에 옵션을 넣어줘서 요즘 나오는 신형 그랜저랑 신형 소나타는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는 저는 진짜로 그 돈 C뿐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옛날에는 진짜 옵션 안 들어가면 열선 시트조차도 없는 맞죠? 옵션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더라고. 네. 기본적으로 열선이랑 핸들 열선이랑 이 정도는 넣어주더라고요. 욕을 다 하도 기본으로. 먹으니까. 네, 기본으로. 욕을 이제 뭐 하도 먹으니까 얼마나 진짜 야박했냐면 깡통 트립을 사면 i30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안 됐었나?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CD도 옵션이었어 그때. 아 맞다. 이 1단과 이거 2단으로 바뀌었는데 최소 뭐 트렌드가 없고 그 아무튼 다음 옵션 럭셔리랑 뭐 디럭스부터는 2단 오디오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최근에도 그런 차가 있었어요. 아반떼 AD가 수동은 깡통만 옵션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동을 사면 블루투스가 안 돼요. 2016년, 2017년에 출고된 차가 블루투스 오디오가 안 돼요. 2017년식이. 오토만 블루투스를 팔 수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생이 차를 사왔습니다. 디젤 수동 아반떼 AD 디젤 수동으로 사왔는데 블루투스 마크가 없는 거예요, 오디오에. 왜? 설마 블루투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안 된대요. 그래서 욕을 먹었나 봐요. 17년도에 2018년형부터는 그 깡통에도 블루투스 오디오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16, 17 초반에 뽑았던 차들은 없어요, 블루투스로. 수동으로 산 차는. 이런 이제 쓰레기 같은 짓 좀 그만. 진짜 너무하더라고. 이거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블루투스 듣고 안 듣고 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만 해야죠. 이때 이거 오디오 샵은 다 현대기아가 먹여 살린 겁니다 사실상. 그죠. 미친놈들이 CD를 옵션을 왜 뭐 선택을 부품의 품질이 어떻냐 아쉬운 점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저희 뭐 영국이랑 이탈리아 차를 정비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게 이제 심지어 지들 도면에도 없습니다. 그 부품이 차에는 달려 있는데 도면에는 그 부품이 없어요. 개 같은. 그래서 장점 뭐냐? 싸다. 뭐 로우암 이런 게 막 3만 원에 옵니다. 막 갖다 줘요. 심지어 막 와 이게 3만 원? 야 이게 그래서 이게 외람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현대전에서 사람들이 빠꾸가 없는 겁니다. 현대 엔전 네, 맞죠. 빠꾸가 없어. 전쟁터. M 클래스만 하더라도 이제 좀 약간 이제 살살 이제 살짝 이렇게 요 정도인데 뭐 엔전은 그냥 어뢰더라고요. 그냥 뭐 미사일이 많아요, 뒤에서 많아요. 그냥 그냥 막. 나만 방어 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윤 대표도 뭐 그냥 잘 가는 차 뒤에서 그냥 팡 하더라고요. 어뢰 막. 그렇게 해도 뭐 수리비 많이 나오겠는데 했는데 뭐 70만 원. 뭐 이거 말이 안 되네. 독삼사 했으면 벌써 2천 스타트인데 뭐. 그쵸, 뭐 건드리면 일단 컨택 나면은 뭐 라이트 범퍼 본넷 뭐 맨날 요 정도 돼요. 천 단위로 일단 시작이니까.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진짜 이건 레이스죠. 그쵸. 전투적인.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죠. 저는 이제 이번 시즌 아반떼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갖다 쳐박으면 이거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저한테는. 제네시스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렵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든 게 후륜에 약간 유럽 성향의 그런 고급 브랜드화를 현대로 하면 애들이 7천만 원, 8천만 원 주고 안 사려고 하니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어떻게 보면 도요타의 렉서스가 있듯이 뭐 이런 거를 따라해서 했던 것 같은데 따라했죠. 처음에 에코스로 따라했다가 개 폭망해가지고 이제 에코스 이거 야 이미지 너무 안 좋다 해가지고 오늘 과격하신데. 제네시스라고 이제 바꿨죠. 아 처음에 이것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벤틀리 짝퉁 이런 거. 맞아요. 마크가 벤틀리 짝퉁 욕을 많이 먹었죠. 욕 먹을 짓을 보니까 많이 했네. 네. 아니 많이 했네 오늘 들어보니까. 근데 옹호 좀 하려 그랬는데 많이 했어. 일단 그래서 뭐 국산 자동차가 제 생각에는 많이 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았죠. 많이 그래서- 받고 뭐 150년 뒤쳐졌지만 이제 판매 대수로는 전 세계 3위입니다. 브랜드로. 1위는 이제 역시나 도요타. 1위 도요타, 2위가 폭스바겐 그룹,
이제 3위가 현대기아인데 그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기까지 끌어서 올려준 이제 자국민에 대한 혜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할인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할인 해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 현대기아자동차 막 50만 원 할인, 뭐 70만 원 할인, 진짜 너무 안 벌려서 재고 뭐 작년 거 이런 거 대야 한 100단위 정도 할인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아 싸가지가 없네. 이게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러 갔는데 살람 사고 말람 말하라는 아, 식이 이게 너무 심해요. 예. 아니 돌이켜 보니까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우연치 않게 기아 자동차 전시장에 가게 됐어요. 네. 근데 물론 아닌 매장도 전시장도 있겠지만 일단 반말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이게 뭐 내가 여기 뭐 떡볶이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4천만 원짜리 차 사러 왔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다 알아봐요. 영업사원이 안 알려주니까. 근데 내가 저 차 너무 사고 싶다 막 이러면서 공부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좀 대접받고 사러 갔는데 확실히 서비스가 다르긴 한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덜어 제네시스부터는 또 다릅니다. 제가 J급 타고 가봤거든요. 다르더라고요. 있다고요? 제네시스인가? 아 그렇죠 제네시스다. 제네시스인가? 아 미안합니다. 고객 대기실도 다르고 서비스나 이런 거 뭐 홈투홈도 되고 좋습니다. 그렇죠. 제일 장점은 동네 어딜 가도 블루엔즈가 있다. 그죠. 네, 현대기아차는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지방이든 뭐 수도권이든 간에 할 거 없이 가까운 곳에 블루엔즈가 있어서 AS 맡기기가 너무 좋다. 그건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찰제 비슷하게 되죠. 아 그렇죠 현대 본사에서 이제 담당해가지고 뭐 타임벨트는 얼마 이렇게 이제 딱 지정돼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수입차 정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 강남에서 수리하는 거랑 지방에서 수리하는 거랑 이 자릿세 영향도 있고 그리고 테크니션들의 레벨 차이도 있고 그 진단이 일단은 어렵습니다. 진단이 이제 스캐너 자체가 독일어로 돼 있는 스캐너를 번역해서 한글화 시키다 보니까 번역의 오류도 있고 이제 매뉴얼이 친절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독일 차를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다들 이 가격이 들쭉날쭉. 근데 이제 딜러들은 엄청 친절합니다. 엄청 친절해요. 뭐 썬팅, PPF 뭐 다 해준다. 뭐 500만 원 더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뭐 비 오는 날에 가끔 문자도 보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운전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다 보면 그게 점점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게 돼요. 그 딜러를. 같은 한국인이 장사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노조가 문제야. 노조가. 아 노조가. 노조가 문제. 이 없어져야 돼. 이 브랜드를 좀 먹는 이 노조 때문에 아이서티 N도 못 들어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 아이서티 N 진짜 사고 싶었는데. i20도 못 들어왔죠. 네 그렇죠. 훌륭한 차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솔직히 저는 어디 가서 차를 맡기질 않다 보니까 크게 장점이라고 하면 부품 싸다 그거는 약간 부품에서 끝난 거고 단점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사람들이 현대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 PR인데 이게 남의 건 되게 좋아. 내 차로는 타고 싶지 않은데. 막 화사해서. 더럽히고 막 더럽히려는 게 아니고. 막 묻히고 막 커피 쏟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대리만족을 굉장히 많이. 호주 사람들이 이제 한국차 좋다 그러면 괜히 저는 현대를 욕했지만 괜히 자국의 브랜드가 잘 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도 진짜.